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좋은 대학을 가라는 진짜 이유를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전 영상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영상은 특별히 진짜 그냥 제 생각이고 저의 어떤 그냥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진짜 짧은 생각이라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그거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더 많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진짜 그냥 가볍게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그거 아닌데 틀렸어. 너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맞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본인 생각과 다르고 실제와는 더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뭐 상황들 이런 것들 어떤 이런 대학을 가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좀 봐주셨으면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름을 들어본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대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름 정도를 들어봤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이면 꽤 괜찮은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름도 한번 못 들어본 그런 대학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대학들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쌓았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대학이 괜찮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들어봤었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네 우리 대학 별로야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인생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내가 진짜 좋은 대학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서울대를 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냐면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거 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셨던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되게 좋은 대학교를 나오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울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도 이제 학창 시절 공부를 꽤 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늘. 그래서 서울대가 이제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쉬움은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서울대를 나오신 분을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일적인 자리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사적인 자리에서 보니까 만약에 내가 서울대였다면 이분이랑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할 때 저도 서울대입니다 선배님 이러면서 거기 학식 맛있죠? 거기 건물 가보셨어요? 어떤 수업 들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어떤 그 학교 대화 그런 스몰 토킹을 조금 더 할 수 있었겠다. 왜냐면 그런 접점이 생기니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대라는 되게 특수한 그 상황인 거죠. 물론 저희 학교를 나왔다 이러면은 우리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서울대는 서울대만의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프라이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어떤 그런 친밀감 같은 거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게 저의 어떤 인맥에 도움이 되거나 어떤 다른 거에 도움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친밀감을 한 번에 금방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우쭐함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런 기분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약간 너도 서울대? 나도 서울대? 우리들도 약간 우쭐?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분이랑 어떤 관계가 계속 이어졌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나도 좀 좋은 대학에 갔었으면 어땠을까? 이 사람이랑 같은 그런 뭐 한국 최고의 대학에 가서 뭐 서울대든 뭐 어디 카이스트든 뭐 어디든 간에 그런 친밀감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네. 그 요즘 이제 대학을 다니는 분들 혹은 이제 대학을 다니시려는 분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지금 저 같은 경우예요. 그냥 대학이라는 거 그냥 네임이고 그래서 좀 네임드 대학을 가면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인맥 교류 혹은 뭐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유대감 같은 거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 대학 좋은 대학을 가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조금 더 혹은 사회적으로 뭐 또 커리어를 쌓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져야겠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내려놓고 나는 대학이란 거 전혀 나는 상관없어. 그런 거 뭐 인맥 혹은 뭐 친밀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을 뿐이지. 어? 그런 거에 있어서 대학이 뭐 네임드가 무슨 소용이야?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면 되고 대학 같은 거 안 가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뭐 양쪽 다 정말 다 리스펙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뭐 대학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정확히 막 정확히 이쪽 파, 양극단으로 나뉠 수는 없거든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그게 항상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마음도 생기고 저쩔 때는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건데 저는 양쪽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둘 다 리스펙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에요. 부모님 세대들이 야 너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자랐어요. 왜냐면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니까 서울대 가라 뭐 어디 카이스트 가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학창 시절 내내 주구장창 듣고 자랐어요. 예.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울대를 못 갔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니 왜 도대체 좋은 대학 가라고 한 거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왜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 50년대, 60년대생 분들이죠.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제가 근현대사를 잘 몰라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빠삭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겪어오신 이 시대는 사실상 되게 격변의 시대잖아요. 사실 전쟁 이후에 이제 막 한창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그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성장하던 시기이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를 일으켜보자. 개인의 삶보다는 우리 뭐 국가의 이익, 뭐 회사의 이익, 막 애사심, 애국심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불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업이 일어나고 막 이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문제도 엄청 많았던 거 저도 공감하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주 6일, 7일 야근도 막 해가면서 저희 아버지도 야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가족한테도 이익이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기 삶을 진짜 바쳐가면서 하셨던 그분들의 노력까지 저는 깎아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업이 궤도에 올랐고 그걸 발판으로 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식으로 노력해요. 사실은 뭐 꼼꼼히 따져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 중에 우리 세대만큼 혹은 뭐 20, 30대 지금 20, 30대 40대만큼 대학을 많이 나오고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뭐 양질의 교육을 많이 받고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이력서 한번 넣지 않고도 그냥 지금 있는 회사에 다니고 그러면서도 그 회사가 어떻게 커져가지고 대기업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대기업을 다니게 된 분들도 꽤 많단 말이죠. 네. 뭐 그때는 되게
천시받던 직업인 공무원. 그래서 그냥 공무원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금 이렇게 좀 우월하게 된, 모두가 가고 싶은 공무원이 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그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세대인 거죠. 사실은 이제 시대가 그랬던 건데.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대학을 못 나오신 분들이나 혹은 진짜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아니거나 혹은 진짜 좋은 대학이 나오신 분들도 내가 이렇게 잘 된 건 사실은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혹은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더 잘 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대로 자식들한테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아빠보다 엄마보다 잘 되려면 네가 아빠보다 엄마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빠 엄마가 살아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잘 된 사람들은 나보다 공부 더 잘하고 나보다 더 대학 잘 나온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삶의 지혜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공부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공부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야 네가 이렇게 잘 안 된 게 공부 안 해서야, 이런 기가 막힌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거.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듯이 지금 좋은 대학 나온 게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없다고 부정할 순 없지만 그게 옛날만큼 그런 경쟁력은 아닌 거예요. 일례로 들어서 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존재감이 없는 친구였어요. 정말로. 그 친구는 뭐 공부를 잘한 친구도 아니었고 뭐 어떤 분야에서 특별하게 학교에서 유능한 인재다라고 이렇게 소문난 친구도 아니었어요. 조용히 학교 다니던 애인데 고3 수능, 그러니까 고3 때 수시 보잖아요. 1학기 수시. 1학기 수시 결과가 떴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유명한 대학교에 수시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도 안 보고.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격을 했대요. 걔가? 그 학교에? 어떻게? 작곡과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걔가 그런 능력이 있었어? 벙 쪘죠 저는. 우리는 막 이제 야 수능 얼마 며칠 남았어 막 이러면서 막 똥줄 타고 있는데 그 친구는 뭐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부럽다. 그 대학교 들어가기 힘든데 그렇게 들어가서 부럽다. 그 정도였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러웠던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진짜 굴지의 그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자기의 어떤 분야를 개척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미부터 알고 그걸 스스로 준비하고 그거에서 결과를 냈다는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까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못 찾다가 거의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부터 거의 20대 후반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힘을 쏟기 시작해서 지금에 온 건데 그 친구는 벌써 10년, 한 15년 앞서가지고 그걸 했던 거잖아요. 물론 그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보냈던 그 한 10년 15년의 시간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부모님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의 논리대로 우리에게 진짜 좋은 대학 가라고 계속 그렇게 푸시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좋은 대학 뭐 좋죠. 뭐 안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여러모로 좋죠. 예.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좋은 대학에 대한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대학 간다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과외를 많이 하고 뭐 해도 결국 시험 보는 건 그 사람이 보거든요. 그 사람이 머릿속에 넣었다가 그 사람이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려면 그 이상의 노력을 한 거예요, 분명히. 그 노력까지 우리 깎아내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삶의 태도 자체가 뭐 머리가 좋건 안 좋건 뭐 상황이 어떻건 간에 그 삶의 노력 자체가 그 학교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학교에 다니는
그런 좋은 대학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학생들이 무조건 다 좋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반 일정 수준, 일정 비율 이상은 다 어떤 노력들을 다 해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나온 친구야?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할 줄 알고 엉덩이 붙일 줄 알고 자기가 한계를 뛰어넘을 줄 아는 친구였겠네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예.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블라인드로 뽑았더니 뽑아놓고 봤더니 다 뭐 서울대 연고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게 걔네들이 무조건 좋은 인재다라는 게 아니고 삶의 태도나 어떤 뭐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약간은 더 노력하고 또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봤던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냐 안 가냐의 문제보다는 좋은 대학을 갈 만큼의 어떤 노력,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은 대학이 되면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나는 뭐 좋은 대학 타이틀 필요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분야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대학 타이틀 필요 없이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인 거죠. 누가 뭐 너 무슨 대학 나왔어 물어볼 때 난 아무 대학 안 나왔어 해도 그 사람의 삶에서 이미 사람들이 인정할 거라고요. 쟤는 대학이란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쟤 자체가 이미 브랜드야. 이미 노력하는 애고 이미 한계를 뛰어넘는 열심히 하는 애야. 이게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 20, 30세대 거나 이제 10대 친구들한테는 이런 마인드가 완전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어떤 대학 타이틀로 이렇게 뭐 평가하는 거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그거 웃긴 일이고 나는 내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어 봤어. 이러면 내 스스로 해냈으니까 그거 누가 남이 그거 인정해 주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이게 완전히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물론 어떤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하고 싶은 친구들 좋은 대학을 가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본 경험, 노력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저는 동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서울대고 얘가 뭐 카이스트고 얘가 뭐 연고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진짜 좋은 대학 가라는 그 본질 자체는 결국 이 한계를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너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야 너 공부 왜 안 하냐 좋은 대학 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열심히 하고 있어 했는데 누가 봐도 열심히 안 한다면 그거는 질타받고 혼나고 옆에서 푸시 받아야 될 게 전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걸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이더라고요. 나 열심히 사실 안 해 해도 옆에서 열심히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좋은 대학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게 뭐든 간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증명해서 부모님들이 끄덕끄덕 인정할 정도가 된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정말 리스펙하고 좋은 인재라고 봐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 타이틀 나온 거 아니면은 막 뭐 무시해 뭐 이러는데 사실은 진짜 꼼꼼히 뜯어보잖아요. 물론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꼼꼼히 뜯어보면 아무리 뭐 대학이 어떻고 저쩌고 해도 일 못하고 진짜 기본이 안 돼 있고 노력 안 하면 무시해버려요. 그 대학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왜냐면은 그 대학 나온 애들이라고 다 100% 잘하는 거 아닌 거 아니까. 얘는 진짜 이 대학에서도 별로였던 앤가 보다 무시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진짜 진국이야. 사람이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 이 사람은 뭐 대학이 이런 건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해. 그러면 인정해버려요. 네, 인정해버립니다.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걸 증명해내야 된다 우리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20살 초반 때 영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어린 꼬마, 한 유치원생 돼 보이는 꼬마랑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이랑 그 꼬마 애들이랑 막 이제
영어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밌게 이제 기찻간에서 놀면서 막 카드 게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걔한테 이제 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넌 꿈이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꼬마 친구가 난 스카이다이버가 되는 게 꿈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20년 전이니까 한국에 스카이다이빙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도 않았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었고 하려면 그냥 외국에서 한번 경험하는 정도이고 그것조차도 여러 명이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걔는 꿈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스카이다이빙이라는 게 뭔지 알고 그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 내렸다는 거죠. 그걸 또 부모님이 흐뭇하게 보는 거예요. 흐뭇하게. 네. 저는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들 사회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경험의 축적도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들이 경험하신 것들, 그리고 이 사회가 경험해온 것들의 축적이 그 유럽이나 미국 사회보다는 되게 얕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몇 세대에 걸쳐서 그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걸 보고 자란 분들, 그래서 그거에 조금 변화를 주신 분들을 보고 자란 세대, 또 그걸 보고 자란 세대, 그 여러 세대가 깊게 축적이 돼야 스카이다이빙을 할래요 라고 해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 중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다. 지금 뭐 보면은 나 연예인 할래 아이돌 할래요 그러면은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성공한 경험들이. 근데 지금 뭐 유튜버 할래 그러면 또 성공한 경험들이 어느 정도 축적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걸 딱 나 이거 할래 그러면은 그거 하면 잘 될 수 있나? 이렇게 문득 갸웃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식으로 축적된 경험들이 얕기 때문에 갸웃하고 본인들 이 생각에 좋은 대학 가야 그 성공하는 거야라는 그 한정된 경험만으로 얘기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한 우리 세대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걸 경험한 20대, 30대, 10대 분들은 그게 진짜 꼰대 같은 소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세대에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구나.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걸 할 때 그 경험도 한번 꺼내서 이렇게 대보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또 그걸로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경험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가 나 뭐 될래요 이러면서 뜬금없는 얘기를 해도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는 그런 세대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걸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진짜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뭐 공감이 되시거나 약간의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